단어의 의미 관계입니다. 자, 먼저 단어의 의미라는 게 뭐냐? 자, 언어는 어떤 말소리와 그 의미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여기서 단어의 의미는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단어의 의미를 그것이 지시하는 지시물로 보는 관점. 자, 그래서 어떤 단어 이퀄 어떤 대상이다. 지시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대요? 지시설. 이렇게 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 밑에 그 소나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 소나무라는 지시물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단어의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한계점이 있네요. 어떤 한계점? 자, 여기 있는 사랑이나 그 다음 행복, 열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추상적인, 관념적인 어떤 단어다 보니까 구체적 지시물이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없겠죠. 이 지시설을 가지고는. 자, 그래서 자, 이 의미 삼각형을 통해 의미를 개념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개념설 이렇게 보는데, 자, 왼쪽 부분에 보시면 자, 어떤 하나의 단어는 자, 상징이란 단어, 이게 상징 자체를 이거 단어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시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미 내지 개념을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지시 대상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다 개념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이 따옴표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점점점 여기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자, 이것이 뭘 통해서 자, 어떤 단어 내지 상징이 개념을 통해서 또는 의미를 통해서 어떤 지시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게 여기서보다 개념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외에도 구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사용될 때 나타나는 맥락적 의미의 합을 우리는 뭐로 본다? 자, 이것을 우리는 용법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문맥 안에서 이것이 어떠한 또 맥락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걸 지금 보는 것이 바로 용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데 한 단어가 의미적 관련성 있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다이어라는 말을 씁니다. 다의어. 자, 이때 다이어의 의미 중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요. 자, 이거에 위에 나머지 의미들을 우리는 주변적 의미라고 봅니다. 자, 중심적 의미는 당연히 하나가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 주변적 의미가 확장되는 의미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자, 이것은 지금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자, 신체 일부분이네요. 자, 이런 경우는 중심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자, 일손할 때 손,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노동력이나 노력 같은 거 있죠? 자, 손이 부족해 이럴 때 쓰는 자, 여기 또는 자, 어떤 사람의 영향력, 권한이 미치는 범위도 우리가 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자, 이것도 확장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주변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를 우리는 뭐라다? 동음. 자, 소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뜻 다를 이자. 뜻이 다른 단어. 자, 예를 들어 사람이 팔목에 달린 아까 그 부분 손이라고 말을 썼는데 이때의 손과 그 다음에 자, 어떤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이때는 뭐야? 손님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손님 할 때 이 손. 자, 이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발음은 동일하지만 뭐가 다르다?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동음 이어라고 하는데 자, 그 예로서 또 뭐가 있어요? 자, 배. 자, 소리는 동일하지만 자, 이것이 배나무의 열매인지 아니면 선박, 어선인지 또는 신체 일부분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자, 조리다인 경우는 자,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이 둘 다 똑같이 뭐라고 발음이 돼요? 조리다로 발음이 되니까 앞에 있는 것은 뭐 감자 조림 이럴 때 쓰는 거고 자, 뒤에 있는 건 마음을 조리다 이럴 때 씁니다. 자, 이것도 뭐로 한다? 자, 우리 이것도 동음 이의어 여기다 지금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밑에 들어가서 자, 다이어하고 지금 여기 동음 이어를 구분해 놨는데요. 자, 예를 들어 여기는 손일과 자, 손일과 그다음에 손이는 지금 또 둘 다 명사이긴 한데 표제어를 구분해 놨죠. 손일과 손이로 구분해 놨단 말이야. 자, 이것은 각각
소리는 같지만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뜻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오른쪽 이걸 동음 이의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손 1로 다시 올라가 보면 이 경우는 지금 처음 부분에 있는 1번이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에서 우리 신체 일부분을 얘기하네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자 중심적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5, 6번은 자 이것은 거기 확장된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주변적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자 아래로 또 있네요. 손 2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자 이때 이 손님의 의미일 때 이때는 중심적 의미를 자 여기서 확장된 나머지 의미들은 다 뭐가 된다? 주변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각각 손 1도 다이어가 되는 거고 손 2도 다이어가 되는데 손 1과 손 2의 관계를 우리는 동음 이의어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이건 단어의 의미 관계를 유의, 반의, 상하 관계로 나눠놨네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자 유의 관계 자 이거 설명했는데 자 우리가 보통 그 비슷한 말이란 건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둘 이상의 단어가 맺는 의미적 관계 자 이때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유의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유의 관계는 자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서도 올 수 있고요. 자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 사이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반어와 전문어 사이, 자 금기어와 완곡어 사이에서도 우리가 유의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가면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부추, 정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추가 표준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구지라는 것은 뭐가 돼요? 이것들은 지금 사투리가니까 방언이니까 자 이렇게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유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이하고 치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요? 자 이는 지금 고유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하는 한자어죠. 자 얼굴하고 안면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들은 자 여기서 일반어와 아니 고유어와 한자어 관계. 자 소금하고 염화 나트륨의 관계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금이란 말을 쓰고 염화 나트륨은 어떤 우리가 의학이나 아니면 화학 이런 데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변소하고 화장실인데 자 여기 변 똥면자입니다. 똥을 누는 곳 자 뭔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을 금기어로 쓰고 대신에 이걸 완곡하게 돌려 표현하는 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이것도 유의 관계를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볼 거 우리가 고유어하고 한자의 유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일대 다의 관계래요. 자, 하나의 고유어가 여러 개의 한자 비슷한 의미의 한자어를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일대 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몇 페이지죠? 페이지 70. 자 그 다음 자 반의 관계인가요? 자,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의미 관계로 자,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자 이것을 우리는 반의형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반드시입니다. 이건 두 단어는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되고요. 나머지 요소는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총각과 처녀 또는 이런 경우는 자, 사람, 성인, 미혼이란 면에서 어떻게 돼요? 다 동일하게 자, 둘 다 이렇게 사람의 자질, 자, 성인이라는 자질, 자, 미혼이라는 자질을 갖습니다. 자, 한 가지 다른 것은 자, 성별에서만 다르죠. 자, 요 부분에서만 달라진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밑으로 가시면 반의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네요. 이거 구분하는 문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아. 자 상보 반의어는 자 상보니까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거니까요. 자 이 경우는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이어서 배타적이라는 것은 자 서로가 다른 영역을 밀어낸다고 보면 돼. 중립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남자 아니면 여자
죽다 아니면 살다, 뭐 기혼 아니면 미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자, 둘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에만 속해야 돼요. 중간항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등급 바니어는요. 자, 이거는 지금 중간항이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야? 정도나 등급. 이걸 우리는 그래서 등급 바니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이걸 정도 바니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높다와 낮다는 그 중간이 있을 수 있죠.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 자,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미직지근한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등급 바니어입니다. 자, 마지막에 방향 바니어인데 방향상의 대립입니다. 자, 오다와 가다는 나를 중심으로 나로부터 가까워지면 오다, 나로부터 멀어지면 가다가 되는 거. 자, 그 다음 일정한 기준에서 위로 가면 오르는 것,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자, 이런 것 특히 주의할 것.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다와 팔다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방향 바니어입니다. 자, 물건을 내가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니까 사다. 자, 지금 일정한 돈을 받고 이 물건을 내어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팔다. 자, 이것도 방향 바니어에 때 집어넣습니다. 자, 3번의 상하관계인데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 자, 여기서 우리가 포함하는 단어를 뭐라 부르고 자, 상이어. 그 다음 포함되는 단어를 우리는 하이어에 또 분류를 합니다. 자, 밑에 표. 자, 보니까 여기선 가장 최고위에 있는 단어가 자, 여기는 뭐가 돼요? 아, 이거 한따 지금 잘못 써놨네. 상위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상의어라고 합니다. 자, 상의어로 보고 자, 그 아래에 있는 단어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 하이어가 되겠네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 하이어는 지금 다시 밑에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과의 서로 상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때는 뭐가 돼요? 다시 또 상이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척추동물은 지금 동물에 비해서는 하의어가 되긴 하지만 자, 얘는 지금 다시 밑에 있는 포유류나 어류에 비해서는 다시 뭐가 된다? 자, 상의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어의 관계는 상하 관계는 결국 상대적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자, 이때 활동 1번. 자, 동음 이어의 개념을 지금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자,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각각 포기 1과 포기 2로 나눠놨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네. 표제어를 달리했다는 것은 다이어다, 동음 이어다? 동음 이어. 자, 공약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 사람에게 지금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 자, 이걸 공약이라고 하는데, 자, 빌공짜를 쓰게 되면 이때는 헛된 약속이니까. 자, 얘도, 자, 지금 어떻게 돼? 각각 다른 단어로 지금 표제어를 달리했으니까 얘도 동음 이의어가 되는 거네요. 자, 2번에 가겠습니다. 현실적 문제를 생각하여를 자, 생각 대신에 뭐로 바꿀 수가 있대요? 이것을 고려하다, 감안하다, 살펴보다. 자, 이렇게 다른 한자어 내지 고유어로 바꿔놨네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다란 대신에 이것을 개발하다, 제작하다는 의미로 바꿔놨어요. 한자어로. 자, 이것도 다 뭐가 된다? 유의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단어의 반의관계 설명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슨 관계가 될 수 있어? 서로 반의관계가 성립하고 손자와 손녀도 반의관계가 성립하지만 할머니와 손자 간에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지금. 자, 그래서 왜? 지금 여기는 지금 할머니하고 손자 예를 든다면 자, 이 경우는 지금 뭐 이 성숙에서 지금 할머니는 뭐가 되는 거고 자, 성숙적인 자질, 그 속성을 갖고 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손자는 지금 성숙의 여기를 안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자질이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할머니는 지금 여자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손자는 마이너스 여자가 되는 자, 의미적 자질이 두 개나 다르네요. 이런 경우는 반의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 2번 부분에서는 각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자, 먼저 첫 번째 상호 배타적 반의어. 자, 이것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등급 내지 뭐라고 그랬어요? 정도 반의어. 세 번째는 방향 반의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거기에 따른 사례들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추가 사례까지 반드시 같이 기억해놔야 돼. 자, 3번에 봤더니 지금 어떤 기사문의 일부분에 자, 감경이라는 것, 줄이란 뜻이겠죠? 자, 거꾸로 과중한다는 것은 더 늘리는 것. 자, 그 다음에 확대시키다, 반대로 축소하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반의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장. 자, 2번에 보시면, 자, 여기서는 지금 폭포와, 자, 이제 분수를 가지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뭐, 자, 우리 동양적인 것과, 그 다음에, 자, 서양적인 것. 자, 이 두 개를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어떤 문화, 사상. 자, 이것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아랫부분에서 바로 좀 여기 기억에 오시면,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분수는 서구적인 것이고 도시적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대개 하늘로 솟구치는 분수들이라고 있습니다. 솟구치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밑에 또 하나, 화산에서 어떤 불을 뿜듯, 자, 그렇게, 자, 로켓이 치솟듯 오르는 거라고 한다면, 자, 올라가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분수는 어떻다? 자, 대지의 중력을 거슬 역류하는 물. 아니네. 이것도 분수네요. 자, 그것도 세모가 돼야 되겠네, 그럼. 자, 역류의 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본성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위에서 아래로 지금 흘러야 되는데 이게 자연적인 물의 운동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지금 폭포의 경우는 지금 어떤데? 자, 위에서 아래 중력에 순응하는 이런 물이라고 지금 했고요. 폭포수는. 자,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의 어떤 물의 천성을 최대한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동양의 어떤 사상을, 문화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지금 두 개씩을 지금 여기 쌍을 전놨는데 앞에 있는 자연이나 그 다음에 숨다, 자연, 떨어지다, 흐르다는 뭐가 되는 거고 동양적 문화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 세모친 것들 있죠.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서양적인 문화.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의적 관계. 자, 2번에서 각각 사전적 의미를 지금 정리해놨는데, 자, 솟구치다, 자, 밑에 뿜다, 그 다음에 치솟다, 오르다. 자, 이 사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이것을 예문하고 지금 연계시켜놨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 올라가다, 역류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뒷부분에서는 지금 다채롭게 다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좋지 않아. 자, 이것을 갖고 날씨가 안 좋은 것과 표정이 좋지 않다 지금 이렇게 써놨네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글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